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백브리핑에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 본부장,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준표 시장의 역점 사업 3조짜리 외자 유치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대구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좌초될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몇 개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길래 좌초까지 나온 겁니까? 참담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현재 사업 진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대구시 차원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데 전체 9,700여 개 기업 중에 2.57%인 한 250여 개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대구 제3산업단지 104개, 대구 염색산업단지 66개, 달성 1차 산업단지 24개, 성서산업단지 17개, 검단 산업단지 13개, 국가산업단지 8개 등인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염색산업단지는 또 빼야 돼요. 66개는 빼야 되면 그러면은 염색산업단지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그게 불가능한 거고요. 하여간 이제 이들 업체가 못 참여한다고 해도 생산 전략은 목표치 1.5기가와트의 3.3%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참여 의향서를 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10년 전 성서산업단지 사례를 보면 태양광 사업 추진에 100개 업체가 의향서를 밝혔는데 최종적으로는 8개 업체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미 대구에서는 성서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으로 100개 단체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그 중에서 10%도 안 되는 그렇죠. 8개 기업만 결국에는 태양광 설치했다. 이렇게 보면 참가 신청 비율 10%도 안 된다는 그런 게 참 암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250여 개 기업이 모두 참여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말한 3조 원에서 얼마까지 외자 유치가 가능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250개의 기업이 다 참여했다는 전제하에서 지붕 면적, 태양광 설비를 산출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임대료가 나옵니다. 이게 당초 목표치인 3조 원하고 비교하면 아직은 코끼리 비스켓 수준이죠. 네, 그동안 스픽스 대구와 그리고 대구 MBC만 3조 원 태양광 사업의 양면성을 취재했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칭송만 했지 별다른 팩트 체크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래요. 이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왜 이제야 이런 보도가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 대구가 줄기차게 이건 아니잖아 해가지고 다른 언론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될 그러니까 실패할 것처럼 보이니까 미리 연막을 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마치 세상이 천지개벽할 것처럼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이 사업이 힘들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언론사가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들의 참여 주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 태양광 사업을 설명할 때 대구에 약 9,700개에 달하는 기업 중에 80%가 참가해야 3조 원인 외자 유치를 가능하다고 했는데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250개면은 목표치의 3.2%에 불과합니다. 사업이 저조한, 신청이 저조한 이런 이유가 따로 있죠. 무엇보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지붕 자체를 빌려주는 걸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지붕만 빌려주면 20년 동안 또박또박 돈이 들어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계약 조건이 우선은 20년 기간 안에 만약에 공장에서 필요해서 이제 돈을 대출 받을 때도 건조당 설정 과정에 좀 제약이 네. 있고 또 이걸 팔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지붕이 미리 건조당 잡혀 있는데 매매 자체가 쉽사리 성사 안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에 설레트 지붕을 걷어낸다고 전제합시다. 근데 이 건물들이 다 30년, 40년 이제 노후화된 건물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단순히 성면 슬레이트가 지붕에 있는 거하고 그 태양광 설비 무게감이 있겠죠. 그걸 이제 건물이 지탱을 하려면 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그 공장주들이 부담을 해야 해서 실제 이제 그 산단 입주업체들이 선뜻 사업에 안 쓰려고 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인데도 그 지역 언론들은 홍준표 시장이 발언하거나 대구시가 발표하는 그런 워딩들을 그대로 옮겨서 보도하고는 했습니다. 여기에 언론의 기능인 팩트 체크까지 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스픽스 대구는 그 태양광 사업으로 3조 원을 유치하는 게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취재를 했었죠. 그렇죠. 뭐 스픽스 대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그 3조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알리백이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가 그 보도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언론사들의 좀 워딩 그 제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국내 최대 3조 원 규모 지붕형 태양광 사업 유치 탄소 중립 선도. 대구시가 3조 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딱 일주일 전에 밝힌 그대로다. 대구 태양광 사업의 모델 도시 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기업 유휴 공간을 이용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래전부터 구상해 왔으며 제안은 지난달 초 하나그룹이 미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 규모의 태양광 발전, 대구 공장 지붕 태양광 패널로 바꾼다. 3조 원 투입, 투자비는 모두 3조 원. 하나자산운용이 펀드를 조성해 돈을 대고 국내 주요 태양광 설비 생산업체 대부분이 참여한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도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후속 취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구시가 얘기했던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백경록 기자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다른 언론사의 보도 제목만 보더라도 모두 이 사업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외자유치 3조 원에 유치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성과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 이제 스픽스 대구가 처음으로 보도를 시작을 했고 그 뒤에 대구 MBC가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합류하면서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 MBC가 보충 취재를 한 뒤에 그 시사톡톡을 방영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민들에게 더 각인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시사톡톡 때 기존 보도된 내용 말고도 또 추가로 보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대구 MBC 그 시사톡톡에 출연할 때는 그 참여업체가 한 곳이 나타나서 그 착공식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한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네. 태양광 그 설비를 지붕에 지금 다 얹고 공사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 하는데 해당되는 그 하나의 기업 말씀이시죠? 네네, 그 상공단 입주업체. 네. 이제 지붕을 이제 그 태양광 설비를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제 햇빛에 전기를 받아서 네.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전기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보면 보통 뭐 지하에 수유가 매장이 됐다, 뭐 온천이 뭐 관정이 있다 했을 때 시추를 네. 하잖아요. 경제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성이 없으면 아무리 수유가 매장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채굴을 하지는 않아요. 네. 같은 맥락에 지금 상공단 업체가 착공식을 하고 태양광 설비까지 공장에 이렇게 다 교체 작업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500kW 정도는 그 한 업체 태양광 설비에서 그 전기가 생산돼 줘야 경제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금 271kW, 그러니까 당연히 500을 맞추려면 인건 업체 끌어들여야 되겠죠. 근데 그 네.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안 하니까 착공식만 하고 한 4개월 지났는데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도 제가 그 MBC 시사톡톡에 출연할 때도 이 전망이 사업 전망이 녹록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태산명동의 그 서울필로 그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대학원제라는 그 기업 네. 공장 천정에 지금 착공식을 가져서 네. 모든 뭐 설비를 마쳤는데 아직까지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대학원제 천정에 설치된 태양광에서는 271kW만 생산되기 때문에
그 설명했듯이 뭐 최소 500kW가 생산돼야 돼서 네. 다른 공장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추가도 없이 현 상황입니다. 네. 대구 산업단지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홍준표 시장이 기자실을 찾아서 3조 원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설명회나 뭐 이런 사업 설명회 등등을 통해서도 외자 유치 3조 원은 전임 시장 10년 동안 외자 유치한 것에 버금가는 돈이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이런 발언은 제가 봤을 때 백경훈 기자가 늘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의 오만 증후군 플러스 한탕주의가 빚은 이런 자충수로 보입니다. 그런 자충수가 아니라 참사라고 불러야 되는 참사 거예요. 더 심한 표현 하셨네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3조 원과 투자 유치 이것만 시민들한테 각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구 산단 입주 기업의 80%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시당초 3조 투자 유치 요것만 시민들한테 각인시켜 놓은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우리 홍 시장님 페이스북 글 보시면 다 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 2개 들고 왔습니다. 12월 12일 오늘 하나자산운용이 3조 원 펀드를 만들어 역대 한국 최대 규모인 원자력 발전소 1기 1.5기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대구 산업단지 전체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풀릴 건설 비용은 약 1조 원 가량으로 수산되고 그 공사는 대부분 지역 업체들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던 태양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친환경 태양광 사업입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걸 소개해 주셨는데 이 홍준표 시장이 아주 강조하는 이런 사업을 한 번만 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이거 12월 30일, 그러니까 18일 정도 뒤에요. 과거 10년간의 성과에 버금가는 4조 원대 투자 유치를 단 6개월 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워딩을 또 지역 언론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이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근데 결과는 50년 뒤에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언론사들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것만 알려준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네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준표 시장이 누굽니까? 아주 정치 백단으로 불리는 분인데 뭐 대선 후보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뭐 5선의 당대표에 재선에 뭐 경남도지사 그리고 또 지금 대구광역시를 이끌고 있는데 80%가 참가를 해야 3조 원이라는 외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그렇죠.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알고 있는 게 진실로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홍준표 3조 투자 유치. 유치 예. 이것만 강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이런 머릿속에 내리를 확 받기 위해서 이것만 강조한 거로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일단 홍준표 시장이 그 기자실을 찾아서 3조 원을 내질러 버렸고 실무자들은 외자 유치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 100%가 3단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목표 금액 3조 원의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 그러니까 즉 대구시 공무원들은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태양광 임대 사업 이거 조금만 관심 있는 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또 실제 10년 전에 그 승수공단에서 네. 입주업체 그 3,000여 개가 있으니까 그 태양광 임대 사업자가 이제 뛰어드는 거죠. 한번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게 100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그 태양광 지붕으로 교체한 업체는 8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태양광 임대사업업자는 사업을 추진을 중단했었고, 그리고 난 뒤에 10년이 흐르는 세월 과정에서 이제 대구 시내 전체 공단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이게 임대사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상업용 또는 자가로 운영했을 때 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낫다 이래 싶어서 했는 업체들이 지금 한 500개 업체가 돼요. 네.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무엇보다도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한 10년 동안 임대사업은 최근에 이 하나 자산운용이 아닌 다른 임대사업자들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걸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비교해봐도 이 하나가 제시하는 이 임대사업의 메리트가 기존 자기가 10년 동안 봐왔던
인센티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지금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 이걸 그래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기업주들을 그 강권에서 끌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연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상황극을 만들어서 본부장께서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 태양광 산단 프로젝트를 맡는 공무원입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3조 원을 유치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9,700개 기업 중에서 80%가 네. 참여를 해야 네. 한 7,700개 됩니다. 네. 그 정도가 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참가 의사를 밝힌 기업은 250개니까 네. 뭐 진짜 몇 퍼센트인지 3.3%? 네. 정말 처참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본부장께서 담당 공무원이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바로 요즘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신데 어. 모든 이 정책은 이제 그 선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네. 사업은 괜찮은데 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매일신문까지 그렇게 지켜보다가 이거 비판 논조로 돌았었냐 하면 바로 한 가지예요. 이 홍 시장은 이 사업 자체를 자기가 이제 하나를 끌어들였을 때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이라도 실무자들한테 네. 그 사전 수요 조사를 시키고 또 거기에 하나가 내걸었던 단건 그 메리트가 기존 업체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조율을 거쳐서 조금 그 입주업체들이 협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제시를 하는데 그 네. 과정을 생략된 부분 너무 의욕만 앞서서 또 자기의 과대 포장된 이 실적 이게 결국은 1인 지하의 홍 시장 대구 시정에 하나의 지금 1년 채 안 됐지만 이거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10년 전에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경험, 노하우가 이미 있거든요. 했죠. 예. 노하우가 있으니까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홍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실무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국장이 맞습니다. 시장님 이거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만 한 10년 동안 예전에도 한번 했던 사업 자체가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었고 네. 또 자기 돈 들여갖고 한 사람들도 있다 하니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주면서 포괄적으로 한번 끌어들여서 한번 사업을 한번 열매를 맺어봅시다라는 이야기가 소통이 돼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숙달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저렇게 얘기하면 잘라야죠.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 자 이번 아니 지금 3조 홍 시장이 아, 홍 시장이 누굴 자른다고? 공무원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은 자릅니다. 늘공을 어떻게 자릅니까? 딴 데 보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저는 그러면 주무관이라 하더라도 팀장, 뭐 국장 말할 겁니다. 네, 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 임기 내에 3조 원 유치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워낙 뭐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들은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임기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네. 향후 예를 들어 지금 대구 홍준표 시장이 말하고 있는 대구 미래 50년 먹거리 50년 동안 대구 산단의 지붕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네. 앞으로 대구는 태양광을 생산해내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네. 친화도시, 자연 친화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견이라도 그렇죠. 한번 내볼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참 죽을 맛일 것 같은데 이번 3조 원 대구 산단 태양광 그 프로젝트 특수 목적 법인이 있죠. 바로 SRS. 이 SRS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SRS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이런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3조 원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을 한번 선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 SRS 제가 SRS가 아니어서 뭐 저기 어떻다라고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 하나자선 운영에서는 홍보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를 충족했다. 이미 충족했죠. 예,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니까는 기본적 목적은 충족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대구시가 실험실 쥐가 됐다.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게 좋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실험실 지를 한번 만들어봤다. 야, 오늘 비유 너무 좋으신데 또 비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게 어찌어찌 하다가 홍 시장 임기 말까지 1,000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사가 한 된다 하더라도 이게 수익이 아닌 건 아니에요. 1,000억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니까 이 부분 세 가지 측면에서 뭐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외자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끔
이런 기대를 하게 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시장입니다. 3조 원 대구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책임도 홍준표 시장에게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이 기대하게 한 시민들에게 취해야 할 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홍 시장이 그 3조 원 프로젝트를 얘기했을 때 지금 그 화석 연료를 줄이고 뭐 온실 효과를 막고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 기후 환경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 지금 아젠다가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들 뭐 자치단체마다 뭐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그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세계적 그 각국들이 다 이렇게 그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는 그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대구를 만들겠다. 얼마나 희망찹니까? 뭐 취임하자 말자 3조 원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너무나 과대 포장이 돼가 있고 현재 또 실제 아는 시민들은 많이 실망을 했는 이상 나는 홍 시장이 그 시민들한테 그 진심으로 좀 내가 좀 뻥쳤다고 좀 사과하는 게 이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화돼요. 이 네. 자체가. 자, 백경록 기자께서 생각하시는 홍 시장의 이런 도리 어떤 겁니까? 이제 홍 시장의 도리는 뭐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 홍 시장님이 그 대구시 관계자가 이 사업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좀 그 보면 이걸 가지고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관계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막 사업을 출발한 시점이라서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요. 시간을 끌어가면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나름 변수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끌다 보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미 나왔습니다. 불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이유가 이미 네. 나왔는 게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를 맞추지 않으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그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해임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국정 기조 때문에 사업 진척이 안 나간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자가 어떤 얘기했냐면은 시가 투자 유치는 했으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투자 유치는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자 유치가 외부 자원이 들어오는 건데 투자 유치는 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단어는 투자 유치 협약을 했다라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대구시에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정리하자면 시가 투자 유치 협약은 했는데 대구시에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홍준표 시장은 할 만큼 했고 투자 유치 협약까지 만들어냈고 그런데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끝내려고 한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정말 뭐 늘 홍준표 시장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뭐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기득권 카르텔로 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 자기 임기 동안 3조 원을 유치했다. 그것도 전임 시장이 10년 동안 유치했다는 그 외자 유치 금액이랑 버금가는 것을 6개월 만에 유치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뻥친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분들께 사과해야죠. 아니, 예를 들어서 3조 원 중에서 1조 원이 대구에 유입된다. 그러면 항상 말하는 대구가 GRDP 꼴찌 진짜 몇십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대구의 GRDP를 조금 끌어올리는데 좀 기여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면 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럼 사과해야죠. 뭐 그런 걸로 정리합시다. 네. 저는 국정 기조가 바뀌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결론은 이대리지만 아마 마음속은 3대 0으로 모두가 저희 모두가 홍준표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질 겁니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스픽스를 시작으로 대구 MBC 그리고 지역의 메인 언론사 같은 경우도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말한 대로 과연 이 사업으로 임기 내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외자 유치가 가능할지 매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